응용은 그 148페이지 12강 거리 문제는 만나는 문제와 따라잡는 문제와 원형에서 문제가 있는데, 만나는 문제는 같은 시간 또는 직선 위에서 마주보는 방향 문제, 따라잡는 문제는 같은 선분 위에서 돌아보는 방향 문제, 원형 문제는 원형에서 만나거나 따라잡는 문제. 거속시인데요. 일단 1번 만나는 문제. 같은 직선 위에서 두 개의 운동하는 물체가 양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지나 어느 지역에서 만나는 문제. 이건 여러분이 줄 거야 됩니다. 속력이 V1, V2고 시간이 T1, T2면 두 지역의 거리가 만날 때 총 운동한 거리니까 V1, T1 더하기 V2, T2. 그 다음에 특별히 동시에 출발할 때 만나는 시간을 T라고 하면 만날 때 총 운동한 거리가 V1 더하기 V2로 T로 묶어서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우리가 많이 공부를 어느 정도는 했던 거기 때문에 필수지 1번부터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영재중학교 어느 학생이 소풍 가는데 직선의 철도와 나란히 있는 도로를 따라서 일정한 속력으로 앞으로 걷는데 학생들은 시간당 4,500m 걷고 한 기차는 시간당 120km 속력으로 마주보고 달려온다. 그러니까 마주보고 오는 거야 지금 이렇게. 기차의 앞부분과 맨 앞줄의 학생과 만나는 시간에서 기차의 끝부분과 맨 마지막 학생이 만난 시간을 측정했을 때 60초가 지났다. 학생 대열의 길이가 500m일 때 기차의 길이 구해라. 이거는 뭐하고 뭐가 똑같으면 되는 거예요? 기차의 앞부분하고 맨 앞에 학생이 만나서 기차의 끝부분과 맨 뒤 학생이 만나는 것 사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기차의 길이에다가 500m 더하면 되는 거지. 맞아? 그 다음 기차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120km는 미터로 고치면 얼마입니까? 12만 미터 나누기 60 하면 분당 2000m 가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학생 대열의 속력은 거기 4500인데 분당 60m, 75m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만나는 거리, 이게 뭐랑 뭐를 더하는 거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 기차의 길이를 x라 그러면 이거는 마주보고 이렇게 마주보고 오는 거야. 마주보고 만나는 거니까 만날 때 총 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분속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거기 기차의 속력은 분당 몇 미터라고? 120km를 미터로 고치면 12만 미터거든요. 이게 분당 얼마나 가는 거야? 나누기 60 하면 분당 2000m 퍼분. 그러니까 1분에 2000m 가는 거야. 기차는. 알겠어? 학생 속력은 학생 대열, 여기서 학생 대열이라고 그랬죠? 학생 대열은 4,500m야 시간당. 분당 얼마나 갑니까? 60을 하면 75m 보고 1분에 75m 가는 거야. 알겠어? 기차는 기차 길을 x로 넣으면 뭐랑 뭐를 더한 거랑 같다 그랬어. 우리 앞에 책에서 그 V1 더하기 V2 곱하기 T가 만날 때 총 운동한 거리. 그죠? 그러니까 여기 미터과 분이니까 2000m 기차는, 학생은 75m 1분에 속력이, 그러니까 2000 더하기 75 곱하기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응? 얘들아 만나는 시간은 어떻게 돼? 60초가 지났다 그랬지? 60초면 한 1분. 이게 뭐가 똑같은 거예요? 거리. 만날 때 총 운동한 거리. x가 아까 기차의 길이에다가 500 더한다 그랬죠? 그 학생 대열이 500이니까 여기서 x 구하면 돼. x 더하기 5,000은 500은 2075. 그래서 x는 1575. 주의하시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만날 때 마주보고 만날 때 총 운동한 거리가 그 V1t 더하기 V2t. 그 다음에 따라잡는 문제. 이해됐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빠른 편에서 느린 편에서 쫓은 거리. 요거는 S는 V1t 마이너스 V2t. 여기서 V1, V2는 그 V1이 V2가 더 크다고 해야 돼요. 각각 T1, T2 이렇게 놓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때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때 그 속력의 차이, 거리가 이 거리거든요. 거리. 그 두 물체 같은 직선 위에서 두 물체의 거리 S는 속력의 차이 곱하기 여기 뭐냐면 속력의 차이입니다. 따라잡는데 걸리는 시간. 이건 T. 이게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 우리 149쪽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거든요. 응? 정리해봐 빨리. 필수예지 이거. 보세요. 필수예지 2번 보시면 정리. 항상 이거 여러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꼭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거 많이 나와요. 영대학교에서도 많이 나오고 당연히 직관에 많이 나왔습니다. 같은 방향 운동할 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러면 필수예지 2번은 철도와 나란히 있는 한 도로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과 자전거를 탄 사람이 동시에 남쪽을 향해서 전진한다. 걸어가는 사람의 속력은 시간당 3.6km. 자전거를 탄 사람 속력은 시간당 10.8km. 따라잡는 문제입니다. 만약 한 기체가 이들의 뒤에서 달려올 때
걸어가는 사람 통과하는 시간은 22초고 자전거를 탄 사람을 통과한 시간은 26초이다. 이게 같다는 거지. 기차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기차 속력에서 걸어가는 사람 또는 자전거를 탄 사람의 속력을 에다가 뺀 거를 따라잡는 시간으로. 맞아?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힌트라고 나와 있는 거 밑에. 응? 그러면 기차의 길이를 구하는데 일단 기차의 속력을 알아야 됩니다. 기차의 속력을 x라고 넣으세요. 이건 미터 퍼 초가 되겠죠? 초당 미터니까 일단 x 미터 퍼 x 미터 퍼 초.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같은 방향이겠죠? 맞아? 걸어가는 사람 지금 기차 속력에서 잘 보세요. 걸린 시간을 빼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데 따라잡은 거리라는 게 기차의 맨 앞부분에서 뒷부분까지 거리인데요. 따라잡는데 걸린 시간이 22초야. 한 기차가 이들 뒤에 따라올 때 걸어가는 사람 통과 시간 22초지. 이게 따라잡는 시간. 따라잡는데 걸린 시간 22초. 자전거를 탄 사람 통과 시간은 26초입니다. 그럼 따라잡는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그 말이야. 초당 몇 미터야? 여러분? 몇 미터죠? 22초는 초당 몇 미터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니까? 3.6km잖아 거기. 이거 미터로 고치면 3600m. 근데 이게 초로 고치면 3600초지. 그러니까 3600 나누기 3600 하면 1m/초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10.8km는 1000 하면 얼마야? 이겁니다. 그럼 이거 나누기 3600 하면 3m/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기차의 속력에서 빼는 거잖아. 그죠? 기차 속력이 더 빠르니까 빼라 그랬지. 빼서 t를 곱한 거. t가 22초니까 x-1 곱하기 22초랑 x-3 여기요 곱하기 26초 이게 똑같다. 그럼 이게 기차 길이가 되겠네.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죠? 이게 기차의 길이. 여기서 x 구하면 돼. 22x 여기 식이 요거야. 22x 마이너스 22가 26x 마이너스 78. 4x는 얼마야? 56. x는 16. 여기다 넣으면 15 곱하기 22. 16이야. 14야. 14. 잘못 썼죠? 14지. 여기다 넣으면 13 곱하기 22. 이게 설명. 아니, 기차의 길이. 정리하시고 이제 원형 문제. 첫 번째 원형에서 만나는 문제. 원형에서 따라잡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나이 문제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좀 걸리죠 이 사람이. 정리해. 거의 다 앞으로 좀 하면 끝날 거예요. 한 두세 번 하면 3번 정도. 그리고 검수 한 번 하면 한 3~4번 하면 끝나겠죠? 됐지?
그러니까 원형에서 만나는 문제라는 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원형 문제는 오른쪽 그림에서 운동하는 두 물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여기서 갑이 가고 갑이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서 을이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만난다는 거예요. 시에서 처음으로 만나요. 응? 그러면 갑을 두 물체가 처음 만나는 계속 전진해서 다시 한 바퀴 도는 후에 두 번째로 만나고 또 다시 한 바퀴 돌면 세 번째 만나고, 그러면 n번째 만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나서 함께한 거리가 이렇게 동시에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게 반대 방향이거든요. 반대 방향. 반대 방향은 항상 속력의 합 곱하기 시간이야. 거리가 속력의 합 곱하기 시간. 우리가 많이 배웠죠? 만나는데 걸린 시간. 근데 원형 위에서 따라잡는 문제. 따라잡는다는 게 뭐냐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 같은 방향. 그러니까 원형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거는 차 속력의 차 곱하기 시간. 따라잡은 거리가 이렇게만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어요. 정리해봐 이거. 이거 책에 나와 있으니까 밑줄 잘 꺼놓고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이건 여러분이 센수학이나 A급 공부할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정리하고 필수예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같은 곳에서 출발하는데 방향이 반대일 때, 을의 속력을 xm, 그 다음 갑의 속력을 x 플러스 40이죠. 첫 번째 반대 방향. 두 번째 같은 방향. 같은 반대 방향은 합이라 했지 아까. 속력의 합 x 플러스 40 곱하기 48초니까 이거는 60분의 48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어떻게 합니까? 얘들아, 방향이 같을 때는 10분마다 만나거든요. 방향이 같을 때는 10분마다 만나니까 x 플러스 40 x 곱하기 10. 응? 방향이 같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갑을 동시에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이렇게 갑을 이렇게 가면 이 쭉 가서 여기서 만나는데 여기 48초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간 거리랑 을이 간 거리를 합한 게 뭐하고 똑같다는 거야? 전체 거리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같은 방향이라는 건 갑하고 을이 만약에 뭐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 갑도 가고 을도 가고. 갑을 그러면 갑이 더 빠르니까 방향이 같을 때는 10분마다 한 번씩 만나니까 당연히 길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쭉 먼저 이렇게 쭉 가고 을이 쭉 따라와서 한번 만나겠죠. 어느 순간. 그러면 거리는 얼마야? 같은 방향의 거리는? 여러분? x가 얼마 나옵니까? 같은 방향은 어떻게 되지? 거리가? 응? 빨리 연락 주면 안 되고. 졸려요? 아까 여기 차라 그랬잖아. 차 빼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래갖고 이게 서로 같죠? 전체 거리로.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약분하면 여기 12, 100, 4, 32, 25. 그럼 3을 여기다 곱하면 6x 플러스 122, 25 곱하기 60. 6으로 나누면 1, 20, 10. x는 얼마야? 230. 맞죠? 풀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빼기로 해야 됩니다. x가 230.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 을이 230이고 갑은 270. 정리하시고요. 시계는 문제일까요? 정리. 아주 중요하니까 잘 정리하시고요. 꼭 기억해 두시고 원형 문제 중요한 거야. 시계 문제는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하면서 하겠습니다. 정리만 하면 돼요. 간단하게 거기. 시계는 1시간에 30도, 시침이 1분에 0.5도, 분침은 1분에 6도. 그것만 하면 돼요. 알겠죠? 이해됩니까? 쉽지? 필수 4번. 4시 후에 처음으로 90도요. 두 번째로 90도가 될 때까지 몇 분이 지나야 하는가? 4분 후. 그러니까 내가 시계 문제 여러분한테 보통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저번 계속 이야기했는데 4분 후야. x분 90도라는 게 요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게 90도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분침이 가는 거에서 시침이 가는 걸 뺀 게 90도가 되겠지? x분 후라고 하면 분침이 6x 가고 시침은 0.5x 간다고. 이게 90도. x는 5.5분의 90인데 양면에 10을 곱하면 11분의 180분 후에 처음으로 90도가 된다. 180분이 아니라 90분하고 그 다음 90분이면 어떻게 되냐? 여기죠.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 몇 도가 돼야 돼? 여기가 180도가 돼야 되지? 맞아? 응. 360도. 정리.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 시계 문제는 우리가 지름길에서도 좀 했고 보니까 여러분이 필수 5번. 시계가 12시를 12를 가리키고 있을 때 시계가 12. 시침, 분침, 초침이 모두 합쳐진다 그랬지, 맞지? x분이 지난 후에 초침이 처음 분침과 시침이 만든 예각을 반으로 나눌 때 x의 값 무슨 얘기야? 지금 현재 12시죠.
12시를 현재 가리키는데 x분이 지난 후에 초침이 처음 분침과 시침이 만든 예각을 반으로 나눠. 초침이라는 게 여러분 초침 알아요? 그럼 초침이 몇 바퀴 돌면 분침과 시침이 생기는 각이 예각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응? 초침이 몇 바퀴 돌면? 한 바퀴 맞아? 응. 초침하고 그 시침이 이루는 각. 자, 초침 알아요, 여러분? 네. 초침이 뭐야? 그 초단위로 움직. 그러면 그 초침이 x분호의 초침이 처음 분침과 시침이 만든 예각을 반으로 나눈다. 그러면 어떨 때가 그러니까 초침이 몇 바퀴 돌 순간부터 이제 그 시침하고 분침의 예각이 되죠? 초침이 몇 바퀴 돌아야 돼? 응? 근데 초침을 쓰긴 써요. 알아요? 초침이 저거지 저거. 저 바늘이 초침이야? 네. 그러니까 저게 몇 바퀴 돌아야 그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예각이 되죠? 처음에 12시에서 몇 바퀴 돌아야 예각이 돼? 한 바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무수. 그냥 필수적으로 저 카메라 잘 가리면 안 되고 카메라가 보이니까. 야, 초침은 그 12시가 몇 도지? 몇 도지? 초침은 그러니까 분침은 6x지? 그래 12시 뭐 예를 들어서 x분 그러면 x라는 게 뭐야 여기서? x분 12시는 아니고 그냥 일단 x분 알았어? 근데 너희 문제에서 초침이 나오긴 해요? 본 적 있어? 초침은 잘 안 나오지 않나? 일단 요거는 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초침 나오는 문제 본 적 없거든요? 한 번도 안 나와요. 초침 안 나오는 경우는 일단 나중에 이건 하고 초침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넘어가자. 필수예제 6번으로 넘어갈게. 그대로 그려놓고 그냥 한번 바꿀게요. 왜냐면 초침은 잘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면 나중에 하면 되니까 5시, 6시 사이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시 x분 60도 이루는 거 60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침이 간 거에서 초침이 간 걸 뺀 게 60도니까 분침이 6x에서 초침은 150 플러스 0.5x 이게 얼마야? 60 여기 절대값 씌워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답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어. 첫 번째 여기서 빼주면 뭐 나옵니까 이거? 빼주면 5.5x 마이너스 150도가 60도가 되는 경우하고 두 번째 5.5x 마이너스 150도가 마이너스 60도가 되는 거. 그럼 5.5x는 210
x는 2를 곱해 2를 10분의 420 맞나? 2 곱하면 맞아요? 아 11분의 정했었지. 여기다 2 곱하면 11분의죠? 여기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5점의 x가 90이니까 x는 2를 곱하면 11분의 180분 이렇게 답이 두 개입니다. 5시 11분에 420분하고 11분에 180분 이렇게 두 개 나온다. 기억하시고 절대값 반드시 씌워야 됩니다. 정리하시고요. 나이 문제 초침 나오는 건 요즘의 시대에서는 아예 안 나오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고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면 되죠. 굳이 왜냐면 초침 내가 가르친 적이 별로 없어. 3% 같은데 아예 안 나오고요. 지름길로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문제라고 나오거든요. 나이 문제. 이거 하고 앞장에 그 안 하는 게 두 개 있잖아.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지름길 나가고 이제 책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검수를 좀 내가 자체적으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야, 올해 아버지 나이와 오누이 두 명의 나이 합이 같고 오누이라는 게 뭐예요? 오빠예요? 오빠? 필수 7번. 우리가 구하는 거 뭘 x로 넣는다? 여러분 여동생이 제일 어리겠죠? 여동생을 x로 넣으세요. 맞아 안 맞아? 올해 여동생 나이는 x. 그 다음에 올해 오빠 나이는 몇 살이야? 올해 오빠? x 플러스 4가 되겠네. 왜냐면 4살 많으니까. 그 다음에 24년 전 아버지 나이. 얘들아 24년 전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이야? 아니 올해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이야? 올해 아버지 나이 오누이 2명 그리고 2배 하면 2x 플러스 아니 올해 아버지 나이와 오누이 2명의 나이 합이 같다. 오누이라는 게 그거 아니야? 그냥 오빠하고 여동생은 오누이라고 하지 않아? 그죠? 더하면 이게 올해 아버지 나이야. 근데 24년 전에 아버지 나이라는 게 2x 플러스 4에서 24를 뺀 거죠. 이게 오누이 나이 합의 5배. 오누이 나이라는 게 뭐야? 24년 전에 오누이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24년 전에 여동생은 이거고 오빠는 x 플러스 4 마이너스 2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 5배. 풀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만 잘 이해하면 돼. 요거는 2x니까 10x가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44 곱하기 5를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20. 8x는 200이 돼가지고 x는 25가 됩니다. 그래서 여동생 25살, 오빠 29, 아버지 54. 됐죠? 요거는 우리가 지름길에서도 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거고요. 풀세대 8번. 네, 연습 문제를 조금 잘 풀어야 돼. 시계 문제, 거속시 문제, 나이 문제. 특히 거속시 문제가 영재학교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왔고 지금까지. 그리고 꼭 영재학교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보는 그 시험들에서도 숙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여러분이 KGM을 꼭 봐야 되거든요. 시험을. 그래서 방학 때 조금 뭐 특강 같은 것도 할 생각이고 다양하게 지금 좀 이야기를 할 건데 갑을 두 사람이 올해 나이 합이 63세야. 그러니까 갑을 x라고 하면 을의 나이는 64-x가 됩니다. 갑의 나이가 을의 나이의 절반이었을 때 그러니까 갑이 지금 을의 나이 절반 2분의 64-x 이거였을 때 을은 x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두 사람이 오래 나이. 야, 뭐랑 뭐가 똑같냐? 응? 이 차이가 같나요? 뭐가 같죠? 뭐가 같아 여기서? 응? 갑의 나이가 을의 현재 나이의 절반이었을 때 을의 나이는 갑의 나이입니다. 뭐가 똑같아요? 세월이 지났잖아. 그러면 차가 똑같겠지. 차가 그래 안 그래? 어? 64 마이너스 x에서 x를 뺀 거랑 여기서 뺀 거랑 여기서 뺀 거 x 마이너스 2분의 63은 이게 똑같겠지? 어? 그럼 64 마이너스 2x가 요게 x고 여기 플러스니까 2분의 x니까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63 넘어가면 2분의 7x 넘어가면 2분의 얼마야? 189. 189 2 없애고 x는 얼마? 27. 27 우리가 구하는 거 갑은 27 을은 36 맞죠?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12장이 마무리가 됐고 11장에 그 연습 문제 2개 아니 저기 문제 2개 11장